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시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시각으로 11시 40분인데 이게 사실 미국 시각으로 이제 보면은 아침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에 통과가 됐는데 이런 걸 향해서도 혹시 메시지가 깔려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발사 시각이 보면 우리로 봤을 때는 밤 11시 14분이지만 미국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낮에 발사를 한 거죠. 11시 41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일단 통과될 경우에 미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러시아를 또 겨냥했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이번에 김정은이 정확히 이제 그 미국을 겨냥해서 사실 발사 시간 자체도 일단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 언제 어느 때든지 이제 발사할 수 있다. 사실 이 밤늦게 발사한다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군사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쏘게 된 형국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날 그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오히려 그 ICBM급 미사일을 지금 쏘면서 우리의 그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화 이런 거에 응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강대강 국면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레드라인 언급하면서 그래도 좀 더 빨리 이제 배치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간의 그 확장 억제력을 한번 우리가 좀 빨리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또 안보리의 뭐 그 회의 같은 경우도 요청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화를 뭐 계속해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이제 우리가 영상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장 발표를 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대화의 방점은 항상 정책적으로 무게는 더 중심이 가 있지만서도 앞선 발표 내용을 보면 역시나 좀 강력한 대응,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신락 같은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아직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재 중심으로 가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러시아하고 중국 같아요. 러시아, 중국 우리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는지 또 국제사회가 러시아,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는지 지금 한 번 더 평화 문제가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시급하게 조치를 취한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기에 적절했고요. 이 사드의 내기를 추가 배치하는 게 사실은 했다고 이제 했었죠. 근데 이 환경표도 하게 될 경우는 뭐 길게는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원래 사드가 6기가 한 세트입니다. 레이더를 포함해서.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이제 2기가 배치되어 있고 4기는 지금 외관 미군기 이제 보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에서 사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하라고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냥 북한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대응이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 이후에 바로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더 이상 말로는 하지 않겠다. 즉 우리의 훈련은 훈련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은 이제 보이죠. 사실 최근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이 사드 배치를 두고 애매한 태도를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대응을 발표한 거, 내기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자체가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명분을 더 확실하게 우리 측에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 북한 미국과 우리 분석과는 다르거든요. 장소도 다른 데로 주장하고 있고 또 ICBM인데 중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슨 러시아는 현재 판단과 분석이 다른 것 같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미국에서도 한 적이 없고 다만 중국과 우리 국내 반대 여론을 겨냥해서 전략적 그런 태도를 취하신 거고 4기는 이 환경평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중국을 겨냥해서 신중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고 보고 북한은 이번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도 수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판단을 해서 시급히 4기 배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오전 중에 좋지 않아서 공간이
있겠습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관에서 이 로비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바텐더로서 줄었다,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아는 사람이 TV 나왔는데 좀 이거 좀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해라고요. 기업 중수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다들 지금 재판과 연루되어 있는 사실 분들이어서 본회의원들은 맞는데 삼성이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예. 참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회의원 부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웃기만 하던 2차 간담회에서도 확신탄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 가칭을 이렇게 만나는 방식을 보면 첫째가 권위주의 완전 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용진 그룹 회장도 확신탄회한 소통이 좋았다고 그러고 권호준 포스트 회장도 각 그룹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철학과 소신을 또 확실히 얘기해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재판 중인 이런 그 재벌들이 있었는데 너무 짝수홀수로 이번에 나눴잖아요. 네. 너무 짝수홀수로 나누지 말고 그런 걸 좀 배려해서 재판 중인들만 많이 오지 않게 하고 했으면 더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나. 좀 기계적인 방식이지 않았나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왔었다고 하는데 청와대 실무진이 조금 그 기계적인 그렇습니다. 뭐 재판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한 가지 해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외출을 구치소에 있는 의무과장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허락을 했던 것 같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심장에 이제 스탠트를 많이 박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외부 진료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거물급 정치인 심해지고 할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잘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심각한 병이라면 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증거 종이를 거의 안 하고 전부 이 국회 이야기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세에 대한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최 회장님, 이 담배값을 인하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이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아니 본인들이 올려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서민 증세죠. 담배값 인상 엄청 올렸잖아요. 예. 2,000원짜리 4,500원 올리고 유류세 인상하고 그런 건데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 대한 사랑 증세에 대해서 물타기고 거기에 대한 여론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난 추미애 대표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국정농단의 새로운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증세의 논란 그 이슈에 대한 물타기다라는 지적이신데 이 의원님은 이번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담배세 부분은 뭐 세계적으로 보면 유류세와 이걸 하게 될 경우 한 12조 원 정도의 이제 세수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지금 증세에 대한 이제 맞대응 차원의 이제 대응 카드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서민 제가 볼 때 전략적인 측면들이 많죠. 사실은 뭐 서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여당의 증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증세 논란을 좀 가열시키기 위한 뭐 그런 측면이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아유, 안 되죠. 불가능하다 보고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담배세를 인상해서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했다는 그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우리 학생들 토론을 붙여봤는데 그 흡연율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하자는 여론이 많던데 중요한 건 담배세 인상해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적어요. 그런 부분은 나는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